한 주간의 ETF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톰 하디,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먼저 가세요? 네. 이번 주는 투자자분들도 얼어붙은 마음이 좀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증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진 수준까지 회복이 됐고 코스피도 연초 대비 5% 이상 수익률이 나는 상황인데 이번 주 ETF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저희가 수급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좀 찾아보면은 일단은 수급 쪽에서는 약간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모습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ETF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가 자금 유출이 아직까지는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유럽이라던가 아시아 쪽은 자금 유입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 좀 약간 분산되는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사실 뭐 채권형도 조금 이제 다름은 없고요. 채권형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책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베팅을 좀 강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주간 가장 인기가 많았던 ETF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해외 상장 ETF들 살펴볼까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저희 1, 2위는 사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네, 반도체 테슬라 맞습니다. 3배, 2배 레버리지네요. 예. 역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기술주 그리고 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좀 저가매수 수요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쪽, 그러니까 속슬 같은 경우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고 TSLL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예.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전체로 개별 기업까지 또 펼쳐가지고 보면은 1위에 엔비디아가 자리하고 있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위 4개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와 테슬라에 대한 저가 매수 수요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GLD랑 SCHD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수요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당 ETF 그리고 금 관련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여기 지금 뭐 화면에 같이 안 나왔지만은 JPQ라는 이제 그 나스닥 관련해 가지고 커버드 콜 이것도 이제 배당에 관련한 ETF인데 예. 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배당 수익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방어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쪽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조금 이제 무게 중심을 안전하게 좀 가져가자 이런 수요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S&P 쪽으로는 많이 안 넣으시고 뭐 반도체 테슬라 아니면 나스닥 3배 기술주로 대체로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좀 길게 보시면은 이게 장기적인 그 트렌드 상에선 사실 이 기술주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 빅테크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움직임들이 장기적으로 그게 항상 굉장히 오랫동안 봤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들이 더 움직이기도 훨씬 크게 움직이죠. 네, 오를 때도 맞습니다.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더 많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낙폭도 컸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인의 그 화끈함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해외 상장 ETF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번 주 수익률 보시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맨 위에는 이제 LABU라는 이제 바이오테크 3배 레버리지 이것도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요.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이오테크 쪽이 아무래도 뭐 아까 성장주들 또 말씀드렸지만 이 변동성이 또 큰 대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배짜리 XBI라는 이 바이오테크 ETF의 3배짜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테크의 좀 더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더 좀 크게 상승했다라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을 거로 기대합니다.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조금 이제 개별 모멘텀을 강하게 또 반영시킬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거보다는 사실 나머지 종목들에 있습니다. 다 코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10개 종목 중에 지금 9개 종목이 이게 지금 블록체인 내지는 어떤 이제 뭐 채굴 기업들,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제 그 크립토 마켓들이 좀 먼저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그 블록체인 쪽,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기술주들, 뭐 저희가 성장주 나스닥 이런 ETF들도 다 반등을 하긴 했지만 블록체인 쪽이 조금 더 먼저 반등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지 뭐 이렇게 성격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투자
투자 심리 측면에서 조금 더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코인 쪽에 대한 선호들이 또 이 강하게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인을 그러면 직접 하시지 않고 이렇게 코인 ETF를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주가랑 연동해서 보면 저는 이제 관련 기업들의 이제 ETF를 사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산업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전망을 투영하시는 거지만 또 이게 또 사실 전체적으로 베타는 이 변동성은 좀 낮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 크립토 마켓 대비해서고요. 코인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예,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내 상장 ETF들 어디가 인기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네, 이거 수급은 사실 또 이제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테마나 뭐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되기보다는 또 단기금리 ETF들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이게 단기금리 이 ETF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머니마켓 액티브, 뭐 CD금리 액티브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수급이 좀 계속 잡힐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버스 2배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고점까지 왔다는 인식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고작 2,500 중반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 반등의 별로 이렇게 테마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낮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보면 이제 다 코덱스가 상위권에 있네요. 이게 코덱스가 삼성자산운용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뭐 수수료가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좀 비싼 편 아닌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사실 코덱스라던가 타이거라던가 또 이제 뭐 라이즈 같은 뭐 원큐 이런 ETF들이 대형사 운용사들이 이 패시브 ETF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가장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초 지수형 ETF들 같은 경우는 수수료 싸움을 조금 경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수수료를 좀 많이 낮춰놓은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코덱스라서 특별히 더 좋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코덱스로 되게 많이 몰려 성과에 계시는데. 따라 다 종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건 종목마다의 특징을 좀 저희가 따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은 살펴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 차이나 컨셉들이 들어가 있고 이 기술주 그리고 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이 타이밍에 왜 저렇게 수익률이 좋아요? 이 차이나 전기차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변동성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영역이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죠. 중국도 있고 배터리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 관세를 굉장히 좀 높게 매길 수 있는 두 가지 옵션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조금 더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등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약간 또 일방향의 협상이냐 뭐 이런 의심도 있긴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 145%의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이나 레버리지나 뭐 저희 밑에 보시면 차이나 바이오테크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 ETF가 지금 3개가 보이실 겁니다. 2등, 5등 그리고 또 9등에 이제 AI 반도체 핵심 공정 뭐부터 시작해서 이 바이오 탑10 레버리지 이런 ETF들이 이제 3개가 코덱스까지 해서 3개가 보이실 텐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반등에 대한 의미를 같이 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개별 이슈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증여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아들들한테 이제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보통 증여를 하는 경우는 주가가 바닥일 때 많이 또 나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 세 종목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한미반도체를 20%에서 30% 정도 편입하고 있는 ETF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이슈까지 반영되는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를 너무 1%밖에 안 했어요. 좀 하시려면 왕창하시지. 한 1%. 어쨌거나 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화학 레버리지도 아까 있던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약간 조금 이제 그 중국 관련한 좀 이제 투자 심리가 녹아내리면서 조금 더 반등을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 관세 내용들에 따라서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세나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 그동안 좀 충격을 받았던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좀 발생했다. 주가가 반등하면서 밑에 보시면 코덱스 증권주들 뭐 이런 업종이 올라오는 것들도 비슷한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ETF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다음 주도 사실 뭐 변동성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 M7 종목,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4종목이 또 지금 저희가 실적 발표를 기다릴 거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장 끝나면은 4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메타, 아마존, 애플 이렇게 4개가 이제 할 텐데, 뭐 그렇게 되면 사실 기술주 측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사실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기대치 자체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경계감들이 오히려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한 번 더 좀 살펴봐도 되지 않나, 여전히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태도가 좀 바뀌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들이 지금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좀 알맞는 ETF 투자 뭐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뭐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 포지션들을 좀 가져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M7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뭐 이미 여전히 연초 이후로는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기 때문에 뭐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가지고 ETF 만들어진 게 MAGS라는 티커를 가지고 미국의 ETF 상장된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이런 종목들이 M7 기준으로 10개를 가져가는데 이게 동일 가중 방식으로 비중을 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 산업에 치우치지 않고 이 빅테크를 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초기에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는 저희가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